여러분,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편의점만큼이나 자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피부과 간판이라는 사실 혹시 느끼셨나요? 이제는 미용실보다 피부과가 더 흔하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번화가에 나가보면 한 블록 건너 하나가 아니라 한 건물에 서너 곳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이 낯설지 않죠. 그런데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는 이 병원들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오늘 공개하려 합니다. 월 매출이 2억 원이나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통장에는 적자가 쌓여가는 피부과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수억 원대 레이저 장비 리스료와 살인적인 임대료가 그 이유 중 하나죠. 오늘 우리는 잘 버는 의사의 상징이었던 피부과가 왜 처절한 출혈 경쟁의 전쟁터로 변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비용이 결국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소비자의 지갑으로 전가되는지 경제학적으로 해부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딱 한 블록만 저와 함께 걸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간판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무려 4개의 피부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지방 대도시까지 퍼진 똑같은 현상입니다. 2025년의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는지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외가 개원할 때 진료 과목으로 신고한 비율 중 무려 83%가 피부과를 선택했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의사 10명 중 8명이 피부과로 몰려들었으니 그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붉은 피가 튀는 출혈 경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월 매출 2억 원이면 직장인 연봉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난 부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매출이라는 숫자는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강남역 근처에 30평짜리 피부과를 야심차게 개원한 가상의 인물 원장 A씨의 장부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최신 유행을 따라 레이저 장비 세대를 총 5억 원어치나 리스로 들여놓으며 빚더미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들을 계산기를 두드려 정리해봅니다. 장비 리스료 900만, 임대료 1천만, 직원 4명 인건비 300만, 광고비 700만 원이 숨 쉴 틈 없이 나갑니다. 여기에 자질구레한 소모품비와 전기세, 수도세까지 모두 합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월 200만 원에 달합니다.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에도 이 돈은 야속하게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며 원장의 피를 말립니다. 설상가상으로 2026년 1월 2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51원까지 치솟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수입 레이저 장비의 리스료가 덩달아 올라 매달 30만 원씩 추가로 허공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2.5%가 적용되면서 빚을 내 개원한 원장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A씨가 월 매출 2억 원을 달성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가져가는지 확인해 봅시다. 환자를 시술할 때마다 발생하는 재료비인 변동비가 매출의 30%를 차지하므로 즉시 6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변동비란 재생 앰플, 쿨링 젤, 마취 크림처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써야만 하는 소모성 비용을 말합니다. 아까 계산해둔 고정비 200만 원까지 더하면 병원 문을 열고 유지하는 데만 벌써 1억 200만 원이 나갑니다. 2억 원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800만 원인데 이게 다 원장 돈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장 본인의 인건비, 월급 3천만 원을 책정하고 미래를 위한 세금 예비비까지 빼야 진짜 순수익이 나옵니다. 결국 2억 매출을 올려도 실제 원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00만 원 남짓이라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성공한 인생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진짜 공포는 계절이 바뀔 때 찾아옵니다. 피부과는 계절을 타는 업종이라 환자가 붐비는 여름과 달리 겨울이 되면 내원객이 평균 20%뚝 끊깁니다. 매출이 20% 줄어 1억 6천만 원이 되면 변동비는 줄어도 고정비는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와 직원 월급, 장비값인 고정비 200만 원은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줄어든 변동비 800만 원의 고정비를 더하면 총 지출은 1억 원이 되어 매출 대비 비용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이제 남은 돈은 6천만 원뿐이고 여기서 원장 월급 3천만 원을 가져가면 세금을 낼 돈조차 빠듯해집니다. 세금까지 제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실제 순수익은 고작 500만 원으로 전성기 대비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매출은 겨우 20% 줄었을 뿐인데 고정비의 역습으로 인해 실제 수익은 60% 가까이 증발하는 레버리지의 공포입니다. 예전에는 원장님 실력 하나만 믿고 갑니다 라며 한 곳만 꾸준히 다니는 든든한 단골 환자들이 동네 병원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켜고 강남 피부과를 검색하는 순간 겉모습이 똑같아 보이는 병원 수십 개가 화면에 쏟아집니다. 하얀 대리석 인테리어, 최신 레이저 도입이라는 홍보 문구까지 모든 병원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환자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차이점은 오직 가격표뿐이라 1회 10만 원보다는 당연히 5만 원짜리 병원을 클릭하게 됩니다. 한 블록에 경쟁자가 4-5곳이나 생기면 서로 제 살을 깎아먹으며 가격을 내리는 치킨 게임, 즉 전쟁터가 됩니다. A씨가 매달 500만 원을 벌며 잠시 안도하는 순간 바로 옆 건물에 레이저 1회 3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현수막이 걸립니다. 가격을 같이 내리자니 남는 게 없어 적자가 뻔하고 버티자니 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피부과가 무너지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가격 경쟁으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라 압사당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피부과는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의 정체를 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레이저 토닝, 보톡스, 필러 같은 항목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원장이 가격을 마음껏 올려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의 경제 상황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커피값과 외식비를 먼저 줄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바로 사치제인 피부 시술입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 박민수 씨의 가계부를 보면 월세와 대출이자를 내고 남는 여유 자금은 고작 70만 원입니다. 그에게 1회 10만 원짜리 시술은 부담스러운 사치지만 3만 원짜리 이벤트 가격은 왠지 합리적인 소비처럼 느껴져 지갑을 엽니다. 1년에 120만 원이 드는 고가 관리 대신 부담 없이 1년에 36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가 병원을 택하는 것입니다. 감기약은 어느 약국이나 5천 원 안팎으로 똑같지만 비급여 시술은 병원마다 가격이 10배씩 차이 나는 혼란한 시장입니다. 비싸면 효과가 더 좋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같은 장비를 쓴다면 시술 결과는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 차이의 대부분은 시술의 품질이 아니라 비싼 임대료와 화려한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브랜드 값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이제 피부과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장비, 광고, 서비스가 기형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축인 장비 산업을 보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신상 레이저 기계 없이는 병원이 아예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장비 회사들은 쉴 새 없이 신제품을 쏟아내고 옆 병원이 신상 기계를 들여놓으면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사야만 합니다. 마치 헬스장 러닝머신 경쟁과도 같아서 옆 헬스장이 최신형을 깔면 우리 회원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공포와 같습니다. 두 번째 축은 광고 산업인데 네이버 검색 광고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협찬까지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는 순간 검색 결과 페이지 저 뒤편으로 밀려나 환자들의 눈에 띄지도 못하고 조용히 잊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배달 앱 전쟁과 똑같아서 광고 깃발을 꽂지 않으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깃발을 꽂으면 수수료가 피를 빨아먹습니다. 세 번째 축은 서비스업으로 환자를 아픈 사람이 아니라 모셔야 할 VIP 고객으로 대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기실은 호텔 로비처럼 꾸며야 하고 고급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며 직원들은 승무원처럼 친절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환자들이 남기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 하나가 매출을 좌우하는 카페나 맛집 경쟁과 똑같은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료라는 본질은 아주 일부일 뿐이고 장비값, 광고비, 인테리어 비용이 거대한 고정비가 되어 병원을 짓누릅니다. 환자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이 막대한 비용은 매달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며 원장의 목을 서서히 조여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들이 던지는 승부수가 바로 세 번째 엔진, 이벤트가 덤핑이라는 미끼 전략입니다. 레이저 1회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아가면 상담실 문을 닫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객님, 1회만으로는 효과가 없으세요 라며 10회 패키지를 권유하고 가격은 순식간에 50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여기에 시술 효과를 높인다는 30만 원짜리 앰플과 80만 원짜리 추가 관리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3만 원이라는 숫자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160만 원을 결제하고 나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은 있는데 미끼 상품인 3만 원짜리 시술만 받고 나가는 환자는 오히려 병원에 손해를 끼칩니다. 레이저 장비를 한번 가동하는 데 드는 소모품비와 인건비를 따지면 패키지를 팔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버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치킨 게임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춰 환자를 끌어오면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 광고를 더 해야 하는 악순환의 굴레가 돌아갑니다. 이 죽음의 레이스는 멈출 줄 모르고 돌아가는데 과연 이 폭주하는 기관차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국 이 폭탄 돌리기 게임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돌아오는데 2023년에만 치료 중단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10회 패키지를 미리 끊어놓고 결제까지 마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문이 닫히고 원장님은 연락 두절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이 피부과였으며 환불은커녕 남은 시술조차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됩니다. 망하지 않고 버티는 병원이라 해도 사정은 비슷한데 환자를 사람이 아닌 수화물처럼 취급하는 공장형 진료가 일상이 됩니다. 갈 때마다 담당 의사가 바뀌어 내 피부 상태를 전혀 모르고 기계적으로 레이저만 쏘고 사라지는 유령 같은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가격만 보고 덤벼들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3만 원의 유혹에 빠진 김영희 씨는 결국 200만 원을 쓰고도 피부가 망가졌지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스트레스만 남았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적정 가격을 지불한 박지훈 씨는 70만 원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1년 후에도 그 병원을 신뢰하며 다닙니다. 앞으로 시장은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 체인만 살아남고 양심적인 동네 의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동네에서 믿고 갈 곳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간단한 시술 하나를 받기 위해 왕복 2시간을 들여 강남까지 가야만 합니다. 병원이 사라지면 약국이 힘들지고 약국이 사라지면 편의점도 영향을 받으며 동네 상권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2026년 현재 여러분 동네의 피부과들이 하나둘씩 간판을 내리기 시작하고 3개월 후엔 초저가 이벤트 병원만 남을 겁니다. 6개월 후엔 그 병원마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하고 여러분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던 미리 선납해둔 패키지 비용 50만 원은 이미 공중분해되어 사라진 뒤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분이 다니는 피부과 혹은 가려고 했던 병원의 광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뜨는 수많은 광고들 중에서 레이저 1회 가격이 10,000원 이하인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직접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병원의 원장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얼굴과 경력이 투명하게 나오는지 개원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최저가라는 이름의 가격표만 손에 쥔 채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톱니바퀴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돌아갈 텐데 이제 멈춰서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와 지갑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냉철하게 구조를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